예, 보훈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. 지금 재향군인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따 오후에 조남풍 증인 나오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도록 하는데요. 지금 재향군인의 법상으로는 재향군인에 대한 시정조치는 할 수 있어도 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지요. 예, 지금 시정조치만 이제 지시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재향군인의 법만이 아니고 국가유공자 단체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도 공법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는 할 수 있대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재 조항이 없습니다.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익법인 이런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게 아니고 민법 일반에 걸쳐서 설립된 공익법인이 국가 다 부처에다 등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? 예.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 등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조항이 다 있습니다. 그런데 오히려 지금 공법단체인 이 재향군인회나 국가유공자 단체가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체 이 법률에는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률 개정안을 내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보훈처에서도 동의하시는 거죠? 예, 내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. 예. 아니 아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재를 시정조치했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죠? 네, 그죠? 그 원칙에 동의하시죠? 예. 네. 그 다음에 권익위원장님. 네. 좀 명확히 하려고 그러는데요. 반부패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으로서는 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. 자, 첫 번째로요. 지금 공무원 행동강령상 공정한 업무를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부당한 압력을 받았을 때 공무원 행동강령 4조에 그거에 대해 처리 규정이 있죠? 있습니다. 네. 그 다음에 19조에 보면 그런 것을 받았을 때 소속기관장이나 권익위에다 신고하도록 돼 있죠? 그렇습니다. 자, 그러면 최경환 총리가 부당한 취업 청탁을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, 만약에 그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걸 거부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해당 공직자는 신고해야 되는 것이 행동강령상 맞지요? 글쎄 가정해서 지금 말씀을 하셔서.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걸 제가 전제로 말씀드립니다.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셔야죠. 사실이라면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자, 그 다음에요. 우리 국회의원들의 윤리를 담당하는 윤리실천 규범이라는 게 제4조에 보면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돼 있고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. 관련해서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.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. 지금 최경환 부총리가 인사청탁을 할 당시에는 부총리가 아니고 국회의원 신분이었습니다. 그렇다 하더라도 공무원 행동강령은 아니지만 국회 윤리규범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와 협의해서 최경환 부총리를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를 추진할 겁니다. 이 점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런 국회 윤리실천규범조차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익위가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, 중진공 쪽에 대해서나 조사하셔서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만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사실관계부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습니까? 네,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사실관계를 조사해 보셔야 권익위가 할 수 있는 일인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근데 저희들이 아까 다른 의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저희가 항상 개입을 할 수가 없는 그러면 것이기 때문에. 권익위에다 신고를 해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까? 권익위가 그렇게 일을 해가지고 됩니까?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연일 언론에 나오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신고를 해드려요?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원과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을 해야 되고 참 그러니까 권익위가 그리고 아까도 총괄기구로서 의지가 있냐 이런 소리를 아니요. 두 번째로 그것도 법에 있는 대로 저희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에 있는 대로 하려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권익위 업무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감사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면 저희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. 한심합니다. 자, 부정청탁방지법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. 저는 이전과 관련해서도요. 권익위원장께서 분명하게 논란이 되면 책임자로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죠. 앞서 우리 강기정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특정 풍모, 농수산물을 제외하는 건 법률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건 법체계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죠. 그죠? 그 취지가 상당히 몰각이 됩니다.
왜냐하면 농수산물을 제외하면 그 다음에는 전통시장 살려야 되니까 전통시장 상품권 제외하자 할 거고, 그 다음에 중소기업 보호해야 되니까 중소기업 제품 빼자고 할 거고, 그렇게 되면 이 법 취지가 몰각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. 네,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점에 대해서, 그런 점에서 권익위원장으로서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죠. 분명한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. 하여튼 그런 품목을 우려를 제외하는 거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거죠. 품목을 제외하는 것은 이 시행령 제정 단계에서는 검토하기 어려운 그런 주장이다. 이렇게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. 8월 달에 하시기로 했으면 하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이게 올해 안에 제정이 돼야 될 이유가 이게 워낙 엄청난 변화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른바 계도기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. 잘못하면 기존의 관행상 모르고 불법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직접 대상자만 지금 180만 명 정도가 되고 포괄 범위로 하면 2천만 명 정도가 지금 관계에 따라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불법이 되는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합니다. 그렇지요? 네, 맞습니다. 네. 그런 점에서는 지금 눈치 보면서 차일피일 미루면 안 됩니다. 눈치 보면서 잘 최소한 잠깐 들어보세요. 최소한 지금 일정상으로 보면 올해 안에는 시행령이 제정이 되어야 내년 9월에 시행될 때까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고요. 올해 안에 제정이 되려면 10월 달에는 시행령 입법 예고되어야 올해 안에 제정이 될 거 아닙니까? 그렇죠? 올해 그러니까 안에 더 이상 눈치 보지 마시고 10월까지는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셔야 됩니다. 네, 대답을 드릴까요? 네. 뭐 눈치 본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. 이것을 시행령을 저희가 만들어 보니까 굉장히 그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. 예를 들면 아까 지금까지 얘기 나왔던 것도 그렇지만 이제 강의료 같은 것들도 지금 그 허용되는 범위를 저희가 정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립학교니 언론이니 이게 포함이 되면서 아니, 그런 부분들도 없고. 권익위원장님 그걸 국민들께 말로 하십니까? 법이 통과한 지 6개월이 됐어요. 이 법이 그래서 권익위가 다루고 있는 모든 법 중에서 가장 파급력이 높은 법인데. 그래서 그 시행령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인력이 모자라면 인력을 더 투입해서라도 시행령을 검토할 때마다 그걸 누가 모릅니까? 자, 이건 이렇게 합시다. 우리 김기식 의원의 말씀은 충분히 우리가 다 무슨 뜻인지 알고 또 정부의 입장도 있으니까 하여튼 정부의 입장도 좀 우리가 또 얘기도 들어가면서 또 추가 질이 있을 때 좀 하도록 하십시다. 서로의 의견은 좀 충분히 듣는 입장에서는 이해들이 된 것 같습니다. 네, 김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 우리 새누리당의 김울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